여러분, 이제 1호 당원이신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정 후보. 네, 오늘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이 표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큰 표차로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냈는데 사실 당내 선거는 예측하기 힘든 게 사실 당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보면은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 예상으로는 한 24% 나경원 당시 후보를 앞섰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4%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에 그 패스트트랙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한동훈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그 현역 의원 단톡방에 네.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해서 그렇죠. 막판에는 결국은 이제 상당히 이제 좁혀져서 결국은 2차 가지 않겠나 예상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예상외로 한동훈 후보가 압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김정 의원님, 네. 한동훈 후보가 뭐 어대안이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은 제일 높은 것으로는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선택해준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결과를 보니까 나머지 세 후보의 득표율을 총 합산을 해도 한동훈 후보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다 이런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초반에 이 전당대회가 불붙었을 때 한 달쯤 지금 이 상황이 노정이 됐었는데 뭐 배신자 프레임이랄지 뭐 여사의 문자 파동이랄지 댓글팀 막판에 한 사나흘 동안 굉장히 그 공세가 거세게 몰아쳤던 공소 취소 관련한 그런 논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전혀 타격감이 없었다라는 네. 게 이제 오늘 입증이 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원희룡 후보의 급작스러운 어떤 이제 출마랄지 또 여사의 문자를 공개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작년 3.8 전당대회와 같은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해 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원들은 단순히 이제 한동훈 후보를 보면서 뭐 그런 배신자 프레임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항해서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쪽 입장에서 그런 판단들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세 후보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구력이 오래된 정치 경력이 노회한 분들인데 반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뭔가 좀 변화를 꾀해보자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발동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고 굉장히 어깨는 무거워질 겁니다. 그렇죠. 김용남 의원님, 지금 뭐 당 대표 혼자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최고위원들의 면면도 함께 봐야 되는데 한동훈 신임 당 대표에게는 아주 편한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한 구성은 아닙니다만 안정적인 구성인 것도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최고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췄다고 보이는 것이 일단은 이른바 친윤 성향의 최고위원이 2사람 나왔어요. 예.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은 친윤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친한 성향의 최고위원이 장동혁 그리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5명 중에 이제 2명은 친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가운데 이제 중간자적 입장이 오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 당선자는 딱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최고위원 5사람 중에 4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 지도부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당대표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위원 5명 중에 어쨌든 친한 성향의 최고위원 2명을 입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합쳐도 반대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맥시멈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하고 다 친한 아니면 본인과 정치적 동지관계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안정적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위원 구성은 가져갔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영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이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이상 대표의 권한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로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득표한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친한계 쪽이 좀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점을 보면은 아마 안정적인 친한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지금의 어떤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소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그 지배하고 있는 당정 관계를 바꿔내야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라는 판단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수락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멘트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재건해서 수십조 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경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서 서민들을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성과들 단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윤석열 정부 역사에 기억될 겁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여러 가지 성과를 얘기하면서 하나만이라도 역사에는 반드시 기억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들으면 당정 관계가 앞으로 그렇게 갈등 관계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건전한 갈등 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당정이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집권 여당이지만 아주 소수 여당으로서 결국은 당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고 반대로 또 윤석열 정부가 또 그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여당 국민의힘의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사실 그 한동훈 후보가 어차피 그 다음 차기 대권에 이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하고 있던 관계가 좋아야지만 된다는 게 우리가 과거 김영삼 그 이해창 총재 때도 우리가 잘 봤고 한동훈 후보도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20년 이상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어떤 갈등의 우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보면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멀어졌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겪으면서는 완전히 강을 건너버렸다. 이런 얘기도 꽤 많았잖아요. 어떤 관계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초기에는 잘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하지만 한동훈 이제 신임 당대표가 꽤 높은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끝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를 훌쩍 넘겼는데 나름대로 꽤 힘이 실릴 수 있는 득표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본인의 입지를 나름대로 확보했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 뭐 접전 끝에 이겼거나 아니면 2차 투표에 가서 간신히 이겼을 때보다 오히려 갈등의 소지는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상 대통령실 내지는 뭐 대통령이 밀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던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이 정말 얼마 안 나왔잖아요. 네, 18.8% 나왔죠.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당원 투표도 얼마 못 얻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도 본인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녹록하게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되지는 않을까. 네.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몇 달 안에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달 안에요. 예. 길게 보시네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익명으로 처리한 기사입니다. 한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 대표의 지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향후 대통령실과의 소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어떤 이야기와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전부터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됐고 그 이후에 그러면 소통이 잘 될 것이냐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저 대통령실과의 소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한 대표의 이제 발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한동훈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예. 특히 그 발언의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치를 때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도 한마디로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그 62.8%죠. 63%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힘있게 출발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눈높이 이런 정도의 표현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발언들이 더 센 발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 하는 거 봐서라는 취지라면 굉장히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원희룡 후보가 당원들에게도 또 이렇게 먹히지 않았던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게다가 작년에 38 전당대회 때처럼 김기현 대표가 이제 후보자로 나왔을 때는 정말 다들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투표율도 조금 더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또 그런 가시적인 어떤 모습들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다들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도 관망하는 자세였다고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일단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의 말이 이제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다라는 네.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축하 나눔 보내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말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말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려집니다. 네. 향후의 당정 관계 어떻게 보세요? 당정이 아니죠. 당 용산 관계죠. 네. 당 용산 관계를 조국 혁신당의 시각도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선은 당분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는 어떤 균열을 내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도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당정 관계를 고수할 수가 없거든요. 예. 기존의 당정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는 대통령 권력의 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기존과 같이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과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에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아닌 대리전이 아마 틀림없이 네. 그것도 아마 얼마 이제 곧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게 될 네. 것이라고 예상을 네, 합니다. 몇 달이라고 보신 김용남 의원과 달리 곧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대리전은 고시고요. 네. 두 분의 직접적인 예. 전쟁은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이다. 아, 그렇군요. 홍석준 예. 의원님. 지금 네. 뭐 김유정 의원이 레임덕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리고 곧 대리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초선이죠. 한동훈 후보가 되면 결국 대통령실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게 결국 한동훈 대표죠. 대표가 좀 더 용산과 차별화해야 된다는 주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돼서 결국 이런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여당 내에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야당에서 레임덕 말씀하신 건 이제 희망 사항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선거 경선 국민에서 나온 이야기와 지금부터 나온 이야기는 아마 완전히 이제 다를 겁니다.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 이제 이전에 이제 나온 사항으로서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강력한 당원들의 지지로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그런 거리로 인해서 레임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한동훈 후보를 좀 견제하는 이런 네. 어떤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이 나타나기 힘든 게 일단 3년 가까이 아직까지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나 특히 또 국민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민주당의 어떤 상대방 지금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경쟁자가 있는 이런 관계에서 과연 대통령이 레임덕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에게 어떤 것이 좋으냐 하등에 좋을 게 하나도 지금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당도 절대로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레임덕이 조만간에 뭐 가셔야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용산과 충돌은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의견 차가 다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물 밑에서 충분히 저는 조율할 것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생각을 믿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전당대회 지난해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찾았는데 여러 점을 강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눈에 가장 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홍석준 의원이 짚어주신 그런 흐름과 같은 맥락의 대통령의 이제 발언으로 보이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저 이제 대통령의 연설 축사가 어느 정도 전당대회 결과를 예상하고 한 발언이겠죠? 그러겠죠. 그 한동훈 대표가 됐을 것을 상정하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고 함께 가야 된다. 네. 당정이 좀 그동안의 어떤 서로의 이견이나 상처를 봉합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3년 차에 가장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원팀이어서 문제 아니었나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옆에서 쓴소리 못하고 그 경로를 다들 받아내서 사실 최혜병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 노정이 됐던 것인데 과도하게 원팀이었던 것이 문제여서 그 원팀을 깨고 제대로 조금 비판의 목소리, 쓴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정권과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은 건지 애써 외면하는 저런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거에 달려 있을 텐데 뭐 우선은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낙선한 새 후보와의 어떤 자리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도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어떤 그 문장이라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만남과 어떤 메시지를 서로 전달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달려 있는데 우선 대통령이야 언제든지 저렇게 원팀 운명 공동체 당선된 의원들 만나서도 늘 그거 강조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러나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고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이 지금 난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원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당원들의 생각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난파하고 있는 배가 이 정권이라면 당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운명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 묶여버린다면은 결국 정권은 실패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어떤 당정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후보 간에 이제 여러 갈등들이 봉합이 될까도 궁금한 점인데 김용남 의원님, 그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발언에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일단은 뭐 그 감정의 앙금은 지워지지 않겠죠.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가지고 그 토론회에서 공격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인 나경원 의원은 아마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당 측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 그 대화가 녹음된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이제 전당대회도 끝난 마당에 약간 그 취지를 부드럽게만 표현해도 이게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아다르고 때문에 어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어디선가 녹취 파일이 발견이 되거나 누가 제출을 한다고 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은 됐습니다만 전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을 통해서 이른바 실력과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드러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상태에서 마음 둘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게 많이 표가 쏠렸습니다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임기 2년 동안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당대표 임기 2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 한 20여 명이 연루가 돼 있고요. 그래서 홍석준 의원님, 감정선을 건드렸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반발 심했잖아요. 앞서도 그 단체 대화방에서도 비판적인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 결과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냐? 이건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라지지 않죠.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풀고 엉어리를 좀 이제 그 해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잘 아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신 자유한국당 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연동형 비례 선거법이라든지 특히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온몸으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막아서면서 현재 23명의 전현직 의원 그리고 당직자까지 27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는 뭐 법무장관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 대표로서 그런 불의에 맞싸운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해주고 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벌써 어제 그 변호사들과 뭐 이렇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독여 가면서 당 대표를 좀 수행을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도 자신이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그렇게 선거가 끝났다고 다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좀 국민적인 의구심은 남아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어쨌든 수사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이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먼저 김영현 의원님. 저희는 일단 그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그 증거가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어제 아마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그 한동훈 그 장관 시절에 있었던 댓글
의혹에 대해서 그것은 뭐 고발을 했고요. 여론 조성팀 의혹 예,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최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한 경북경찰청의 예에서 보듯이 경찰 수사를 이제 쉽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우리 당이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수정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우선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했던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제3자가 특검 추천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여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소 취소와 관련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막판에 서로 논란이 거셌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댓글팀 관련한 여론 조작이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 한 달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어떤 그 위법적인 문제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은 댓글팀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저희가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서 1호 법안 당론으로 내놨던 것인데 지금 이제 재의결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정리하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2개가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먼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순리대로 풀겠다. 그리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로 토론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내 협의를 좀 더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검찰의 김 여사 소환 방식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수사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전해져 오면은 방송 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